자, 제2절 서신수수입니다. 자, 개관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용자의 권리 나와 있죠. 종전행영법에는 소장의 허가사항이었었는데 현행법에는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렇지. 소장의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 말은 따라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면 틀리다고요. 자, 밑에 보세요. 자, 조문 나와 있지? 별표 쳐보세요.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끊고 봐봐요.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소장의 허가사항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쵸?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네요. 자, 1, 2, 3을 묶으시고요. 똑같지 뭐. 교환 똑같다. 한 세트다. 세트. 그치? 세트다. 나머지만 외우면 되겠네요. 자, 형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 수수금지, 압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쵸? 수수금지 결정, 압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서신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지만 그때는 즉 서신 수수금지 압수 결정이 있을 때는 검열이 가능하다. 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밑에 가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세 번째입니다. 그쵸? 검열 결정이 있을 때는 검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나 자, 2랑 다시 보세요.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왜 나와 있듯이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그치?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그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2항인데 2항 체크하시고 같은 시설,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끼리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하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소장의 허가가 아니지만 같은 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의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됐죠? 그 다음 밑에 64조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를 제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듯이 매주 7회다 이런 말이 없어. 됐습니까? 자, 기출문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A 교도소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B가 자, A 교도소입니다. 자, C 구치소네요. C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와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른 시설이잖아요. 그치? 여기 말했듯이 다른 시설이라고요. 다른 시설에 있을 때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일 때는 색깔 칠해야 되겠네. 그쵸? 예. 같은 시설일 때는 소장의 허가사항이다. 다른 시설일 때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금지 물품의 확인이네요. 자, 서신수수.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은 서신의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5조 별표입니다. 65조 별표. 자,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는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봉함의 주체가 누군가요? 수용자야, 수용자. 수용자가 봉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교도관이 봉하는 거 아닙니다. 수용자가 풀칠해서 제출하죠. 자, 다만 앞에 끊고 예외가 있어요.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네 가지죠. 1번, 2번, 가나 2, 3번이니까 네 가지 묶으세요. 별표 치세요.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지 물품의 이 확인을 위해서는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쵸? 항상 그래. 항상 본문은 원칙으로, 단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서 조항도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예외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뭐뭐 한다가 원칙이고 단서 조항에서 할 수 있다가 예외 적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떨 때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이외의 자에게 외자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그쵸? 자, 어떤 자? 마약 밑줄 그시고 조폭 밑줄 그시고 그다음 중경비 밑줄 그시고 됐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마약 색깔, 조직 색깔, 중경비 색깔, 그 다음에 변호사 외자 다른 색깔 됐어요? 이때는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죠. 자, 그런데 자, CF 한번 해볼까요? CF. 자, 중경비. 자,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제출할 때 땡땡. 중경비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제출하는 것은 봉해야 돼, 봉하지 말아야 돼? 봉하는 거죠. 봉한다, 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호인 외의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봉하지 않지만 변호인에게 제출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봉함만 합니다. 그렇죠? 봉함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죠? 기출문제 나와 있죠.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대전교도소 나와 있네요. 중경비 시설 나와 있지? 변호인에게 보내는 거지. 변호인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봉하여 제출한다. 봉함하는 것이 원칙이지. 됐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요? 어떤 경우가 있어? 여기 같은 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다른 자에게 보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랬지. 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는 겁니다.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합니다. 그쵸? 정리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수용자의 온 편지입니다. 수용자의 온 것은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죠.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무검열 원칙 나왔네요. 자, 서신은 검열받지 않습니다. 검열받지 않는다. 그쵸? 근데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검열을 받습니다. 네 가지 묶어볼까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을 때. 그쵸? 그 다음 서신 검열 결정이 있을 때. 그 다음 2호 3호. 2호 3호. 1항에서 1항 2호 3호가 뭐지? 여기서 지금 사항이잖아. 2호 3호가 뭐냐고. 그게 앞페이지 나와 있죠? 앞페이지 가봐요. 앞페이지 1항 나와 있지? 1항에서 2호가 어디지? 이거지. 같은 시설, 조사 중 징벌 집행 중입니다. 요 두 가지. 2호 3호. 자, 2호 3호로서 형사법령에 저촉된다라는 의심이 들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도 검열 대상이 됩니다. 검열 대상. 그러니까 그쵸? 이거 받으시고요. 잠깐만요.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지금 43조잖아. 43조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요게 아니에요. 설명 잘못했어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건 지금 시행령이잖아. 시행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셔야 돼요. 쭉 앞으로 가시면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지. 그치? 여기에서 2호 3호니까 교환이다. 교환. 그치? 교환. 다시 한번 와보시면 여기가 바로 뭐다? 2호 3호가 교하고 아니다. 교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그 다음 끊죠. 내용 오하니까 법령 저촉할 의심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검열 대상이 된다. 그쵸? 그 다음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시행령이 나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방금 봤지? 43조 사항 제4호니까 여기잖아. 그쵸? 이 4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가 있다. 1, 2, 3, 4를 묶으세요. 어떤 애들이지? 마약, 조폭, 같은 시설에 수용 중인 때, 조사 중, 징벌 집행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는 검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부 다지? 이 전부 다는 뭐 한다? 검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색깔 칠해볼까요? 색깔 칠해봅니다. 난 색깔 칠하는 게 좋더라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대통령령부터 먼저 볼게요. 마약 색깔 칠했네요. 다시
뭐 지우면 여기 마약 색깔 칠했죠. 조폭 색깔 칠했죠. 같은 교정시설 색깔 칠했죠. 조사정 색깔 칠했죠. 징벌집행 색깔 칠했어요. 그쵸? 자, 다시 앞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앞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나와있지? 마약 색깔 칠했지? 조폭 색깔 칠했지? 중경민 빠졌네요. 같은 시설 색깔 칠했지? 조사정 색깔 칠했지? 징벌집행 색깔 칠했지? 그치? 그치? 똑같잖아, 그치? 이 똑같다. 이 똑같다. 근데 뭐가 더 추가됐지? 증거인멸 우려가 추가됐지. 증거인멸 우려가 여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검열 대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앞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 없어? CF. CF. 자, CF. 뭐가 없어? 이건 다른 색깔, 빨간색은 너무 진하고요. 이건 이걸 할게요. CF.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없어? 증거인멸 우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 요 65조 서신 내용물의 확인. 그치?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 봉함하지 않은 상태에 여기 봉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공통되는 것은 마약, 조폭, 중경비, 중경비 일단 여기는 아니고요. 저쪽은 아니고 여기서는 마약, 조직, 중경비가 변은 외의자에게 보내려고 할 때, 그치? 같은 시설, 조사정, 징벌집행 중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증거인멸은 없어요? 증거인멸은 없어. 그러나 여기 검열 대상에는 뭐가 포함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포함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위에 보면 이건 어떤 색깔로 할까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치? 그거는 색깔을 이거 칠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요거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검열 결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호, 3호 그 교환이란 말이에요. 교환. 그 다음에 법령 저촉된다라고 의심이 들 때, 요것 그쵸? 하나, 둘, 세 개, 3호까지. 그 다음 4호가 밑에 나와 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검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검열 대상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이 좀 많아요. 그쵸? 좀 많다. 실제로 보게 되면. 자, 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방법 볼게요. 방법. 자, 검열 누가 하나요? 검열 보내는 쪽에서 서신을 보내는 쪽에서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이게 원칙인데 끊고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 필요하다면 받는 쪽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내는 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본문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칙적으로는 뭐다? 받는이 아니고 보내는 쪽이다. 자, 발신 수신 금지 나와 있죠. 자, 43조도 별표입니다. 자, 수용자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거나 다음 내용이 들어있으면 발신 수신을 금지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 똑같이 마찬가지지. 마지막이 전부 다 뭐다? 공통되는 거, 교환이 공통되는 거 세트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수문자, 증거인멸 우려, 법령저촉, 그 다음 처우나 운영에 대해서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어. 명백한 말이 들어있다니까. 명백한이 무슨 것인지 의미가 난 이해가 못하겠어. 그리고 이 명백한이라는 것이 뒷페이지에 나와. 뒷페이지. 이 또 한 번 나와. 이 명백한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 보면 페이지 130페이지 또 한 번 나온다고 이게. 여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 안 나온다. 여러분 책 봐봐. 여러분 책에 전 시간에 했는데 112페이지가 와. 112페이지. 112페이지 맨 위에 거짓사실 유포 나와있지. 거기 명백한이 들어가 있어 없어? 없어. 쓰려면 다 쓰고요.
쓰지 않으려면 쓰지 말든지 어떤 건 명백한 말을 쓰고 어떤 건 명백하지 하지 아니한 말을 안 쓰고 뭐 법을 이따리 쓰고 있어. 그렇잖아요. 명백한 거짓말은 뭐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근데 그 새빨간 말을 집어넣어야 되냐고,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고. 어?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내면 그게 명백한 글씨 때문에 정답 12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쵸? 그거를 출제자가 그런 걸 깜빡하고 복정답이 되는 것인데 막 복정답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면 정답 12가 오류가 없게 법조문에 명백한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출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법조문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밀의 자유나 이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에도 서신, 발신, 소신을 금지할 수 있다. 그렇죠? 받으시고요. 자, 기타 규정 가볼까요? 발송 교부할 때는 신속히 해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발신, 수신 금지된 서신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고 이것을 금지가 되었다면 이것을 알린 후에 영치를 합니다. 알린 후에 그 다음 끊고 동의를 하면 폐기가 가능해요. 폐기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폐기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알린 후에 영치하고 동의를 받으면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하면 틀려. 알린 후에 영치지. 알린 후에 영치지. 알린 후에 폐기할 수 있다? 하면 틀려. 폐기는 뭐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됐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밑에 시행령입니다. 자, 조문 보시면 열람한 후에 본인에게 전달하자. 온 것은 소에서 열람을 한 후에 어떤 이상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 등에 대서 나와 있지. 대신 써달라고 요청할 때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가 있는데 교도관도 뭐 알아? 교도관이 뭘 아냐고. 그치? 어쨌든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보통은 다 옆에 있는 제수들이 다 써줘요. 그리고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을 하죠. 끊고 원칙이지. 일단 무조건 돈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수용자 자비 부담이 원칙이야. 근데 그 친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면요. 국가 부담이 원칙이다 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